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의 역사와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행정사는 정부 52개 부처와 또 광역시도단체, 시군구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여러가지 담당하는 업무를 이제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이제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게 되는 이러한 행정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법 1조에 그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정사법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사는 언제부터 과연 생겼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06년에 대사업 규제 규칙으로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대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1961년에 행정서사법이 제정 또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5년 12월 31일 날 또 행정서사법이 개정 공포가 됐고요. 1976년 8월 10일 대한행정서사회 이런 법인 설립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행정서사회가 존재해 오다가 물론 그때는 우리 행정사들이 국민의 민원 행정 업무 중심인 하나의 그 대사 업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1년 10월 대한 행정사 이제 협회 설립을 위한 이런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3년도 이제 법이 개정됐고 행정사법이 2014년도부터 현행 행정사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한행정사 협회가 2011년 10월 대한행정서사회가 대한행정사 협회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협회의 역사를 본다면 대한행정서사회가 1976년 8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행정사 협회로 됐습니다만은 행정서사회 또 서사회 협회 이때부터 이제 우리 행정사의 협회의 연역으로 역사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들은 행정사 협회 45년을 기념하는 그런 협회 화보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가 우리 대한행정사협회 이제 이 협회 화보 편찬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은 과거의 역사를 보고 앞으로 우리의 행정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목적 하에서 이 화보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행정사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우리가 그 행정사의 제도의 변천사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행정사는 이제 여러 가지 임무가 많습니다. 2조의 여러 가지 임무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또 이제 그 이외에도 인허가 업무라든가 또 법인 설립 허가 업무라든가 굉장히 지금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조사 업무, 또 출입국 관련 업무, 요즘에 특히 다문화 행정시대에 출입국 관련 업무라든가 또 이제 국토교통부에 관련되는 토지보상 업무, 손실보상 업무죠. 이런 업무라든가 기타 이제 각 분야와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는 뭐 어떤 사람은 한 600개까지 된다, 또 몇천 가지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보면요, 우리 행정사법, 행정사와 관련된 또 행정과 관련된 법 자체가 한 수천 가지가 됩니다. 3천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에 관한 업무도 이렇게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바로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이건 이제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그런 그 위원회입니다만은,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이런 업무 중에 또 하나인 이런 환경 조정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어제 그 회의에 갔다가 제가 이 환경 조정 문제도 우리 행정사무로서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도 드리고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가 이런 발전 과정을 통해서 지금 행정사는 굉장히 참 업무도 많아졌지만 우리 인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제 처음 1회 합격자가 66,490여 명이 나왔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공무원 경력자가 66,194명, 시험 출신이 296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작년 말까지 계속 숫자가 이제 증가하면서 37만 3,800만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업무 신고를 하고 개업을 한 행정사만 해도 한 10,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 대한행사협회만 해도 8,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 숫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저희들이 2017년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일본의 그 총무성 또 일본 행사협회 초청으로 우리 대한행사협회 회장단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참 일본의 행정사가 46,000, 당시에 205명이더라고요. 2017년도. 그러면 일본의 인구가 1억 2,700만 잡고 한 3,000명당 1명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8,000,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8,000이 안 되죠. 8,500, 또 10,000명 잡고도 아직도 한 8, 9천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행정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참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공인중개사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우리 행정사보다 더 많습니다. 한 50여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공인중개사 1회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이제 관심을 갖고 부동산 업무도 우리 행정사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50여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사 이렇게 숫자가 많죠. 37만 3,800명이니까 올해 또 12월 달에 발표가 되면은 아마 40만이 훨씬 넘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 숫자가 저는 또 그래요. 앞으로 남북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또 훨씬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3,000명당 1명꼴 잡고도 우리가 현재만 해도 17,000여 명이 필요한데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그때는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구나 북한에는 정치의 우위 현상이죠. 노동당 중심의 정치 우위 현상. 행정부가 존재하긴 합니다. 행정부서가 거기도 이제 총리도 있고 각 부처 또 위원장, 거기는 장관이라고 않고 이제 위원장 또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런 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거기는 정치의 서비스 시스템, 하위 체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이 사실은 참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들이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도 이런 걸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제도의 발전, 또 우리 행정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 행정사의 제도와 역사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사 협회가 그동안에 8개로 나눠졌었죠. 그런데 이제 행정사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단일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일화되면은 또 우리 행정사가 더욱더 이제 하나로 뭉쳐서 보다 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더 크게 일을 할 수가 있다. 행정사법의 그 중요 개정 내용을 보면은 2020년 5월 20일 17시 15분에
378회 임시국회에서 재석 68명 중 168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특히 이건 저는 우리 대한항해사협회 법률정책위원장을 교육부회장도 하지만 교육부회장으로서 이제 교육도 총괄하지만 법률정책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일제히 우리 법에 개정할 때마다 참여를 했습니다. 안을 만들 때부터도 그렇고 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위 가는 과정, 또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만나면서 법의 개정 이런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우리 행정사법의 개정의 필요성도 우리 강조를 하면서 이제 행정사 법이 결국에는 이제 지난 5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시행이 다시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행정사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그 개정의 주요 골자는 뭐냐? 3명 이상 행정사로 구성하는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협회가 로펌이라든가 세무사 법인이라든가 다 법인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사도 마찬가지로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사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 대한행정사회로 이렇게 설립해서 또 우리 행정사들은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를 하려면 당연히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행정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가서 보니까 일본 행정사, 거기는 행정서사협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를 하려면 반드시 행정서사협회 가입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이 행정사에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 업무는 수임을 불가하다. 이렇게 또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관예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자기의 그 부서에 있던 사람들은 그 부서의 업무는 1년 이내는 못 맡는다, 수임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법안이 주요 골자가 이렇습니다만, 이런 법안이 개정이 됐고, 또 교육을 강화한 행정사 교육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것을 이제 또 더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처음에 저는 1회 행정사 자격을 받고 1회 2013년 또 1회 이제 행정사, 저는 공직경력으로 받았습니다. 사무관서기관 공직경력으로 자격을 받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의 교수, 또 이제 정보화 시대의 사이버대 총장을 했다고 해서 교육부회장을 맡았고, 또 법률을 전공하고 또 행정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이제 법률정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재를 또 이제 대학 교재도 많이 쓰고 또 한 30여 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화보 편찬 위원장도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각 협회 마무리 이제 결산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결말을 잘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보집도 만들어서 다음 대한행정사 해서 참고를 해서 행정사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런 목적하에서 화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우리가 행정사의 개정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과연 행정사가 정말 저는 많은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행정사 해보니까 그래요. 아주 단순한 국민의 편익을 위한 민원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만, 그냥 민원을 떠나서 더 큼직큼직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 분쟁 조정 문제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요즘에 문화예술 분야 저작권, 그런 분야도 우리가 행정사 저작권 그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분야를 등록도 해봤습니다. 행정사로서의 또 제가 이제 작사를 하고 또 제가 시인으로서 작사를 해서 작곡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림공간을 작곡한 최영섭 씨가 작곡을 해서 만들어서 그게 이제 저작권 등록도 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행정사로서 저작권 등록 업무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작권 신탁증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다문화 시대에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옵니까? 또 국적 취득 문제, 또 이제 출입국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또 국제 난민 문제, 뭐 다양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인허가도 저도 이제 여러 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대학법인 설립 인허가다, 교육부에 관련된. 또 각 복지법인이다. 저는 통일법인도 해봤습니다. 통일부에 관련된 각 법인들 설립 인허가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문제, 영업정지에 처분을 당했을 때 구제해주는 문제, 또 이제 음주운전으로 해서 면허 취소될 때 구제해주는 문제라든가, 또 학교 폭력에 관한 구제해주는 문제, 또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처의 그 유공자 업무 등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일일이 뭐 열가기가 힘듭니다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앞으로 정보화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여기에 대비하는 이런 온라인 행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참 중심 여러 가지 중요 특징이 있잖아요. AI 기술이라든가 인공지능. 요즘에 인공지능은 뭐야, 아나운서, 하나의 아나운서들을 이제 딱 그 인공지능 그런 기술로 그 아나운서와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시대, 유튜브나 홈페이지 이런 시대, 또 우리 행정사도 이렇게 정보화에 맞는 여러 가지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의 편익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제작해서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보고 또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드리고, 저도 또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저도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더 열심히 또 더 깊이 우리 행정사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실은 제가 잘 아는 총장 한 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워서 남 주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서 남 주나하고 자녀들에게 막 공부하도록 다그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배워서 남 주자. 사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남을 위해서 이제 써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님들 그동안 공무원에서 또 이제 행정사 시험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행정사에 오셨습니다. 행정에 관한, 행정사가 우리가 할 여러 가지 지식,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법률도 알아야 되고, 행정 관련된 법률뿐만 아니라 또 절차, 행정 절차법이라든가 또 많은 민원 행정에 관한 거, 또 사무 절차, 행정 절차, 심지어는 비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도 전부 아는 지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또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는 무궁무진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이제 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미래 사회는 행정권의 확대, 강화, 그런 현상이다. 또 변화, 이런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체인지 에이전트, 바로 변동력, 그로서 우리 행정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행정사의 역사와 또 행정사법의 개정 문제, 또 우리 앞으로 이제 갈 방향, 대한행정사회로 또 하나가 돼서 또 내년부터 시행되면 이제 거기에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행정사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고 좀 다양하게 행정권의 확대, 강화 속에서 많은 우리 일들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행정사로서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